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기본도 안 된 남자와 살 수 없어서 이혼하겠다고 말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아직도 맞벌이는 필수, 집안일은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발광을 하고 있네요. 저는 너무 지쳐서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힘을 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혼이 목적이지만 싸워야 할 상황이 오면 싸우려고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 얘기하고 시어머니를 내쫓아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일로 이혼하면 세상에 이혼하지 않을 사람 없다는데 저는 이런 이유로 이혼하지 않으면 무슨 이유로 이혼하겠냐?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 어이없게 만들어서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것이 특기인 사람이에요. 남편은 돈 문제나 여자 문제 같은 것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남들 보기에 평범한 부부였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연봉도 비슷합니다. 결혼 전까지 남편과 사귄 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만난 후로 싸운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과 성격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이게 결혼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집안일을 했는데 언젠가 정신 차리고 보니 저만 집안일을 하고 있더군요. 둘이 사는데 집안일을 할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겠죠. 빨래가 많아지면 며칠에 한 번씩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세탁기가 다 돌아가면 건조기에 빨래를 넣고 건조기를 돌렸죠. 건조기가 다 돌아가면 빨래를 겠습니다. 집이 지저분해 보이고 발바닥에 뭔가 밟히면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청소하면서 집 정리도 했고요. 처음에는 남편도 힘들게 일하니까 내가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집안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하라고 하지 않으면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더군요. 쓰레기통이 꽉 찼는데 남편은 그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설거지거리가 많으면 자기가 사용할 식기만 설거지해서 사용하고 다시 설거지통에 넣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얘기를 하면 남편은 집안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것도 지쳐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좀 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성질을 내더군요. 그래서 점점 얘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라는 말을 안 하게 되니 다른 얘기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었겠죠. 친정 김장하는 날 친정 가서 일하고 와서 남편은 자기가 고생했으니 원하는 것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하고 오면 저도 원하는 걸 사도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사고 싶었던 물건을 샀더니 남편은 저에게 뭘 그렇게 비싼 걸 사냐고 하더군요. 자기가 산 것과 제가 산 것은 비슷한 금액대였는데 말이죠. 친정에서 일을 하면 저와 남편이 같이 일을 하는 것이었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일하고 남편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았죠. 남편은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서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시키면 하긴 했지만 볼멘 소리를 하며 집안일을 하는 남편에게 너무 지쳐버렸어요. 남편은 자기가 할 일도 아닌 것을 저의 강요로 인해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에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같은 돈을 가지고 결혼했고 벌이도 비슷한데 제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제가 어떤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남편도 같이 하던지 아니면 다른 집안일을 하던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 남녀 평등을 주장했지만 결국 결혼할 때 같은 돈을 가지고 결혼하는 평등만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 고민을 얘기해 봤더니 남편은 잘 구슬려가며 살아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린아이와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시댁에 가면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자거나 하다가 식사할 때가 되면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기 반찬이 담긴 접시를 제 가까이 놓아주면서 자기처럼 자상한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남편과 우리 아들 같은 좋은 남편 만났으니 너는 복받은 줄 알라고 하던 시어머니. 시댁에서 이런 광경도 저를 참 지치게 만들었어요.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남편이 자기 자신을 저에게 굉장히 잘하는 좋은 남편이라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본인 아들이 며느리에게 좋은 남편이라 생각하는 것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싸우기 싫어서 집안일을 제가 하고 말았기 때문에 남편은 제 마음속에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같은 돈을 벌며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인데 그런 사람을 제가 구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절실해졌죠. 저는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가고 있었고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고 나니 좀 후련한 마음이 들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얘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 고민을 얘기할 때면 친구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끊고 조언해주기 바빴는데 의사 선생님에게는 있었던 얘기와 제 생각까지 전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되었죠. 처음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기 전에 저는 남편에게 저의 불만을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쉬고 나만 집안일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당신도 다른 무언가를 해라.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지만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만 할 뿐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며 말했다면 남편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를 내고 다그쳐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너 미쳤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혼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남편이 그 정도로 힘들었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도 저는 이혼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과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됨됨이에 큰 실망을 했으니까요. 남편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냐며 따지더군요. 자기는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며 자기처럼 성실한 사람은 남편감으로 최고라 했어요. 저는 집안일 때문에 당신과 얼굴 붉히며 평생 살 자신이 없기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소한 일로 이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저에게 제정신이냐 묻더군요. 남편은 저의 이혼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친정에 가서 엄마에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과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전부 얘기했고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저희 엄마는 네가 불행했다면 덜 불행한 쪽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다시 말했고 남편은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얘기했는지 주말에 시부모님이 찾아오셨더군요. 시어머니는 얘기 다 들었다며 그런 이유로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우리 둘 다 일을 하고 있고 연봉도 비슷하다. 결혼할 때 같은 돈을 가지고 결혼했다. 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시키면 억지로 집안일을 했다. 그리고는 볼멘소리를 했다. 둘 다 회사를 다니면 체력이 더 좋은 남자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나도 일을 하고 있고 남편과 비슷한 돈을 버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자는 다 그렇게 산다 하시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고 했죠. 다른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면 서로 집안일을 더 하려고 하고 아이 키우는 것도 남편이 함께 하려 노력하고 그러길래 다들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짓을 보면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정남이가 떨어지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기분이 나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아들 편을 들기 위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어머니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이혼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혼해서 혼자 살거나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 재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아직 아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럼 네가 다 책임져야 한다 하시더군요. 이혼에 대한 책임은 대개 아드님에게 있으니 그런 줄 알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혼할 것이고 남편이 계속 이혼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그만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자기에게 말을 하지 그랬냐며 자기가 앞으로 잘할 테니 이혼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말했는데 무슨 소리냐?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다.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없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은 앞으로 자기가 집안일을 다 할 것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혹시 내 불만이 집안일에 대한 불공정함 때문인 것 같냐? 당신은 형평성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이고 기본 배려조차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한 내 자신이 혐오스럽다. 당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위주로만 생각할 사람이니 당신은 꼭 혼자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하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각방을 쓰고 있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며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봐도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 남편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봐도 이혼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사소한 것으로 이혼을 결심한 것인가요?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머뭇거리면 남편은 제가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얼른 실천에 옮기고자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함께 일을 끝내고 함께 쉬는 것은 대한민국 군필자들의 습관 아닌가요? 군필자가 아니더라도 아내는 주부이고 자기 혼자 돈을 버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자빠져 있는 것은 미친놈입니다. 쓰니님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론인 것 같아 저는 쓰니님의 결정을 응원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